오늘의 첫 코너 프레스룸에 온다입니다. 이 오늘 저희 프레스룸에 온 분은 바로 이 민주당의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분이죠. 이 5선 중진의 이상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여의도에서 충무로까지 굉장히 좀 먼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좀 대담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며칠 전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발표가 됐죠. 이 한 총리 후보자가 이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다 일일이 좀 전화를 했다고 하던데 혹시 전화 받으셨을까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먼저 어제. 네. 원래 제가 17대 초선 때 네. 그 재경위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경제부총리였죠. 네네. 그래서 그때 2년이 다서 그 이후에 뭐 이렇게 줄곧 연락을 하고 네. 그런 인연이. 사이입니다. 네. 그러면 직접 전화하셔서 축하합니다. 예, 제가 축하한다고 하고 네. 아니 제가 그 어떤 기자분이 전화 와서 네.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한다고 그러는데 네네. 그럼 나한테도 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전화 안 했냐? 네. 그랬죠. 왜 안 했냐 그랬더니. 무스갯소리로 네. 그랬더니 이제 막 하려고 지금 하는 중이고 하려고 하는데. 그래 통화를 하고 축하드린다고 하고 잘 해줄 것도 당부드리고 네. 한덕수 총리 후보도 자신이 좀 자기 자신의 협치에 네. 아주 열심히 역할을 해서 국정을 잘 이끌고 싶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협치에 좀 방점을 찍고 할 때 좀 도와달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신 기간이 꽤 오래되잖아요. 이 한덕수 전 네. 이 총리랑 한덕수 후보자랑. 한덕수 후보자가 이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네. 그래도 최적임자를 선정을 했고 네. 발탁을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두루 경륜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인품도 훌륭한 분이시고 네. 물론 이제 제가 속한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네. 송곳 그 검증을 맞아요. 겨루고 있기 때문에 네네. 물론 이제 그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네.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능력도 갖추시고 또 인품도 훌륭한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적임자다라고 정말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이 속해 계신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회 우리가 송곳 검증을 하겠다. 10년의 공백 우리가 좀 낱낱이 좀 꼼꼼하게 보겠다라고 이 말을 한 상태인데 인사청문회가 이제 이상민 의원님은 지금 최적임자라고 하셨습니다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인사청문회라는 네. 이제 공식적인 그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네네.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또 그분이 갖고 있는 식견이라든가 방향성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 두루 살펴보는 자리이고 그건 이제 국민적 기준 또 주문사항에 비춰볼 때 네. 총리감이냐 아니냐를 네네. 판단하실 테니까 그거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청문회에서 좀 문제로 이 걸림돌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일부 시민단체에서 론스타 사건 등 뭐 저축은행 네. 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다음에 이제 그 여러 총리로서 네. 국정을 통과하는 그런 위치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나 현안 또는 미래의 방향에 네. 대해서 어떤 방향성과 그런 그 식견을 갖고 네. 가치관을 갖고 이끌고 나갈 것이냐라는 건 조금 국민적 기준에서 볼 때는 매우 궁금한 부분이죠. 네, 왜냐하면 너무나 복잡다지한 문제가 우리한테 놓여 있고 네. 또 위기적 상황도 놓여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에도 빠져 있고 네. 이 어려움을 헤어나서 대한민국 국군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아주 특출한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예전에 이미 실력이 검증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게 이 10년이 훨씬 훌쩍 지나서 지금 이 시대에서도 요구되는 이 시대상에 맞는 건가라는 건 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그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특히 같은데. 이제 그 윤석열 당선인은 네. 정치 경험이 일천하고 검사 생활을 쭉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네. 그 국정을 종합적으로 또
대한민국의 중견국가로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는 네. 다소 결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줄 보완적 위치, 지위와 역할을 한덕수 총리 후보가 잘 해낼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네네. 그것은 이제 국민적 기준에서 볼 때는 좀 매우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저희가 총리 인준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사실 이 지금은 바야흐로 이 지방선거 때가 돌아왔습니다. 지방선거가 지금 이 코앞에 있죠. 이 민주당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인 듯 출마 아닌 출마를 했어요. 좀 애매하게 했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 송 전 대표의 출마 어떻게 보세요? 지금이라도 그 출마는 서울시장 출마는 접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접어야 된다. 예, 많은 사람이 지적을 하듯이 네. 어쨌든 지난 대선의 패배에 대한 책임을 당 대표로서 지고 뒤로 물러난 이상 네. 바로 직후에 있는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다는 것도 마땅치 않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인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런 분이 임기 도중에 네.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것이 뭔가 좀 아기가 잘 안 맞잖아요. 인천 시민의 입장에서는 왜 인천을 지역구 의원이 갑자기 그 임기 도중에 그만두는지 네. 거기서 선출됐는데 그리고 또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뭐 서울 시민 시장으로 썼던 그런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느닷없이 인천 지역구 의원이 온다 이렇게 이럴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별로 끄떡끄떡거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네.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사실 이 송 전 대표의 이 출마 문제를 놓고서 지금 당내에서 약간 좀 개파 대리전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말씀처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지금 86 이 그룹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그래도 이 송 전 대표가 나와서 이 어려운 시기에 좀 같이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라는 이재명계의 얘기도 있어요. 글쎄 저는 제가 뭐 이재명계도 아니고 제가 뭐 개파가 86그룹도 없으신 아니기 거죠? 때문에 네. 사실은 뭐 그런 개파적 시각에서 송영길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논란이 달라지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물론 일정 부분 뭐 그런 그룹에 속한 분들이 또 추천도 하고 아니면 네. 반대하고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각자 생각에 따른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네. 이재명교다 아니다라는 것은 그렇게 작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재명계다 아니다의 문제로 지금 출마 얘기가 자꾸 뭐 접어라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상황을 종합해서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말씀. 예, 그런데 이제 송영길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를 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하는 분들은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그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네.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럴 쉽지 않은 가능성이 선거기 높은 때문에 상황이죠. 좀 더 거물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지금 다른 분들은 잘 선뜻 나서려고 안 하니까 송영길 대표가 헌신의 차원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네네. 해서 뭐 이 서울시장 선거든 또는 선출직 국회의원이든 네. 무슨 공깃돌처럼 왔다 갔다 하고 놓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유권자와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뜻이 매우 중요한데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정치권에서 정치공학적으로 거물이다 아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저희가 서울시장 얘기를 좀 여쭤봤는데 이번 이 지방선거가 서울시장 말고 또 이 눈길이 가는 부분이 경기지사 선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이재명 고문의 이 마음은 이심, 명심은 사실 뭐 김동연 이 새로운 물결 대표한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사실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진위 여부는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도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네. 만약에 진짜 이재명 후보의 그런 영향력이 작용해서 경기도지사 후보를 선정하는데 영향력을 미쳤다. 이러면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거는 뭐 이재명 후보 본인한테도 그거는 마이너스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공당에서 어느 특정인 또는 특정 그 그룹이
그 후보를 선출하는데 영향력을 지대하게 미친다. 네.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전통 있는 민주적 정당으로서 당원과 또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그 공천 후보를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네. 예, 그 뜻에 따라야만 또 성공할 수 있지. 그냥 뭐 몇 사람이 뒤에서 음습하게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그 공천 후보를 결정했다. 그러면 그 판은 전체적으로 아마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경계해야 되고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고문의 역할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이재명 후보는 네. 좀 뒤에 물러서서 좀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장본인이고 네네. 또 많이 그 선거 과정을 통해서 본인도 굉장히 힘겨워했고 그런 차원에서 충전 차원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본인의 리더십에 있어서 어떤 거를 점검하고 보완을 해야 될지 또는 어떤 거를 해명하고 국민적 여러 가지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거를 그 잘 해소를 할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고 따져봐야지 네. 조급증을 내면서 곧바로 뭐 비대위원장이다, 당대표다 또는 뭐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미쳐서 세력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낭패를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본인만 낭패되는 것이 아니라 당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저희도 최근 방송에서 다루긴 했습니다만 재명인의 마을 뭐 약간 팬클럽 지지층에 있는 그 어떤 이 온라인상의 활동을 굉장히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뭐 정치인이니까 네. 뭐 정치적 활동을 완전히 금할 수는 없겠죠. 다만 그러나 대선을 치른 직후이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자중을 할 필요가 있고 뭐 자신들의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거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밖에 너무나 특출나게 좀 이렇게 표출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자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미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재명 조급증을 내면 네. 늘 평상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판단을 흐리게 될 것입니다. 네. 이재명 고문도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감사하다, 고마웠다라고 전화를 돌렸다고 하던데 혹시 저는 전화 못 받았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고문한테는 다시 전화 안 하셨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라고 이렇게. 유료 전화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네네. 전화를 받지도 않고 응답도 없습니다. 네. 싫은 소리를 좀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농담입니다만.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상민 의원님을 생각하면 법사위원장 할 때가 굉장히 좀 강렬하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쭤보는데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랑 윤 당선인 뭐 인수위 쪽이랑 좀 껌껌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의 이런 대립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쓸데없이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네. 인수위는 지금 국정을 담당하는 그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임기가 언제죠? 5월 며칠 날그 심날 취임 시. 윤석열 당선인이 네. 임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국정을 책임지는 것이고 네. 그 국정을 책임질 때를 대비해서 국정을 살펴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그 과도하게 그 선을 넘어서 담당 공직자들이라든가 또는 막상 법을 뭐 통과시킨다든가 네. 법 통과는 국회에서 할 일인데 인수위가 막 그 넘어서까지 주장을 하고 하는 건 좀 과유불급이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박범계 장관도 인수위가 갖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 굳이 현직 장관이 네. 코멘트할 필요는 없죠. 굳이 뭐 그 코멘트를 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양측이 좀 더 자제하고 좀 극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양쪽이 다 잘못했다라는 뭐 잘못했다기보다 너무 좀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박범계 장관도 너무 코멘트 안 했으면 좋겠고 네. 또 그 인수위도 자신들이 그 국정을 지금 준비하기 위한 단계에서 네. 그 준비위원회일 뿐인데 마치 국정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 네. 세력처럼 그렇게 이렇게
행위는 네. 그건 선을 넘는 것이죠. 사실 제가 박범계 법무장관이랑 지금 뭐 윤석열 당선 인수위 쪽의 이 대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신구 권력 충돌의 어떤 연장선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은 회동 때만 잠깐 반짝 좋은가 싶다가 다시 대립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당선인 쪽은 네. 좀 있으면 이제 국정을 맡아서 실행할 분들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때 잘 할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지금 어쨌든 물러가는 정권의 담당자분들하고도 잘 관계를 맺어서 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네. 쓸데없이 이야기하는 게 많습니다. 말하자면 소위 점령군이다라는 비난판까지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 경우가 없이 너무 나서서 지금 마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처럼 행세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제 물러나는 정부고 거기에 있는 장관이나 공직자들은 물러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새로 국정을 맡을 분들에 대한 인수 인계 작업을 아주 잘 협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꾸 뭐 신구 권력이라고 하지만 저 새로운 그 윤석열 당선인 그 쪽은 조만간 국정을 맡을 것이고 네. 문재인 정부는 물러가는 것이고 그렇죠. 충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괜한 국민들이 걱정을 하게끔 소모적인 그 트러블을 야기하는 건 별로 처신하는데 양측이 누가 더 무거운 책임이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별로 지혜롭지가 않다. 양쪽 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 측은 48%의 지지만 갖고 네. 승자 독식에 의해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송두리째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8%의 지지만 얻었다는 취약한 리더십의 구조라는 현실을 깨우쳐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금 이 전장현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랑 대립각을 계속해서 세우고 있죠.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지하철 시위 뭐 다 주장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시민을 볼모라는 방식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셔요? 이준석 당대표는 지금 공인이고 정치인입니다. 네. 정치의 역할은 문제가 있을 때 풀고 뚫어주고 하는 겁니다. 막힌 곳이 있으면 뚫어주고 또 엉킨 게 있으면 풀어주고 지금 장애인들이 이동권에 저도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만 이동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면 그걸 들어주고 어떻게든지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인데 갈라치기해서 마치 사회적 정치인들 지난번에는 여성들을 갈라치기 하고 이번에는 장애인들을 갈라치기 해서 마치 일정 부분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 건 매우 아주 저급한 졸렬한 그런 정치 행위다라고 생각되고 네. 일대 맹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굉장히 지금 쓴소리를 주셨습니다. 사실 오선 중진 선배님 입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지금 민주당의 제가 그 오선... 오죽하면은 네.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습니까? 뭐래요? 그 못된 송아지 네. 엉덩이에서 뿔 난다더니 젊은 그 기치를 깃발을 들고 나온 이준석 당대표가 네. 그런 문제를 좀 아주 스마트하게 또 신사적으로 멋있게 이런 걸 풀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인들의 그 눈물을 오히려 짓밟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건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인들을 그렇게 하면 욕먹죠, 같이. 네. 오늘 화끈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오선 중진 이상민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순서로 가볼까요?